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이 호남에서부터 경선을 시작하면서 호남 지역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부터 시범 경기에 나섭니다. 균형 잡힌 투타의 전력을 확보한 기아가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후보들의 승부처도 호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그리고 바른정당도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합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 민주당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투표소와 ARS 투표는 그 전에 시작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성적표가 발표되는 데다 후보들이 승부처로 삼는 지역인 만큼 현장 투표에만 10,000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 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중요한 준비 내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장소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아직 다 정하진 못했지만 첫 번째 경선만큼은 오는 25일 호남에서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여론조사 20%, 현장 투표가 80% 반영되기 때문에 지지자를 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합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바람몰이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열망이 터져나온 지금 도전과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합니다. 가장 일찍 경선을 시작하는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호남에서 첫 번째 토론회와 평가단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이 경선을 시작하는 호남 지역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받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한층 바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일부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약 실현 의지가 부족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이 현안 사업을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5.18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진실규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과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차원의 5.18 진실규명을 위해 지난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남 봄 기운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습니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5도로 아침치고는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계속 크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3.6도, 담양 3.7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5도, 구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제2금융권마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금융권에 이어 오늘부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이 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선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이후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자마자 이자와 함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1억 원의 30분의 1인 333만 원을 매년 갚고 만기 이후에 자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서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대출의 관행을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관행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정부 어떤 시책에 따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출자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적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되면서 중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난은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이 이르면 오늘 이루어집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르면 오늘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각 가격은 9,55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통보하면 박 회장은 30일 이내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광주시가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도시 첨단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도시 첨단산단 기공식을 열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첨단산단은 예정지의 9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오늘 국토부 장관을 만나 그린벨트를 조속히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선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광주대학교 천성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추이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그간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연장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지난주에 이제 그 탄핵이 최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러한 대세론에 맞서는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진행이라든가 또 퇴임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언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탈당한 김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 빅텐트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연대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겠고요. 조기 대선이고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떤 후보들이라든가 후보 캠프의 어떤 인사들의 어떤 말 실수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적폐 세력들 퇴출에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네. 대선 전국에서는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번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의 핵심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촛불 민심은 아직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대선 후보라든가 당선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폐단을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청산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화합을 해쳐서도 안 되겠고요. 단순히 화합의 이름으로 이런 개혁을 미루는 이런 오류도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됐든 후보자가 됐든 이런 분들께서 이러한 적폐청산과 화합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선택 기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이제 각종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것도 또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이 1차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게 되면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 호남 지역이 선택했던 또 다른 야당 국민의당과의 선택에서 상당히 고심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남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각 후보들, 각 캠프에서 이러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이 새 정부가 꾸려지면 가장 시급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들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첫 번째가 이 부패 청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가 성장, 또 민생 문제, 양극화 해소, 이것보다도 더 앞선 제1 과제가 부패 청산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패 청산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제 탄생이라든가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 청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 단순히 그 말로 하는 표를 구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 국민과 국가를 구하는 그런 후보가 선택이 국민들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고로쇠가 산촌마을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고 체류형 관광상품과도 접목되면서 6차 산업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잘 정비된 숲속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 구멍에 연결된 비닐관에서는 맑고 투명한 수액이 연신 흘러나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봄철, 고로쇠 생산량이 늘면서 농가에서는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무 보호를 위해서 넝쿨 제거 작업도 하고, 상후에 이제 내년에 채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전남 지역에서는 2만 2천여 헥타르의 숲에서 연간 200만 리터가 넘는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는 영농조합의 자동화된 정제시설이 갖춰지고 제품마다 생산 일자와 채취자 이력이 기록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재료로 넣은 된장과 간장, 막걸리 등이 생산되고 산촌 생태마을에서 고로쇠를 즐기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이른바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고로쇠에서 나와 있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기능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상품들에 대한 부가가치도 같이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로쇠 나무 보호를 위해서 휴식연재를 실시하고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통해 전남산 고로쇠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지정곡으로 부활하려는 서명이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만 2,000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전자서명도 1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지금까지 3,200여 명이 서명을 하는 등 이번 주에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전 나주시 문평면의 한 들녘에서 불이 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이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진도군 군내면에서 난 들불로 신원 미상의 여성 한 명이 다치는 등 어제 하루 동안 70여 건의 산불과 들불이 나 소중한 살림이 소실됐습니다. 기상청은 광주를 비롯해 순천과 여수 등 전남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며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섬의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 촉진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엄격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2005년 신지대교가 놓이면서 완도 본섬과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넘은 약산도와 장흥노력도 등 전남의 섬 4곳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제4차 도서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후성과 고립성이 육지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연륙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육지로 간주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때문입니다. 연육된 지 좀 오래돼도 섬은 아직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의 어떤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만든 지 30년 된 도서개발 촉진법이 이 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도서개발의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도서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담고 있지 못하는 법률 명칭부터 도서발전과 관리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연륙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밖의 섬들은 관리 대상으로 삼아 국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고 섬 정보와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섬 발전을 뒷받침할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5%로 평년 수준인 69%보다 높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잦은 기상이변으로 일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양수 장비를 정비하고 저수율이 낮은 곳에는 인근 하천수를 끌어와 농업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종 육성을 위해 섬진강에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광양시는 지난해 말 섬진강으로 돌아온 어미연어 100여 마리에서 수정란을 채취해 부화시킨 뒤 3개월간 키워온 어린 연어 50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습니다. 섬진강 하구에서 40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북태평양 해역으로 이동하는 어린 연어는 3년에서 5년 동안 60에서 100cm로 성장한 뒤 섬진강으로 다시 돌아와 산란 후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암각화 앞에 65m 생태 제방을 쌓는 보존 대책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생태 제방을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결국 10여 년 전의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32일 동안 물에 잠긴 방구대 암각화. 6개월 동안 실시된 방구대 암각화 보존에 관한 용역 결과 생태 제방을 쌓을 경우 65m가 최적으로 나왔습니다. 암각화 앞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생태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생태 제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에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며 생태 제방이 최선이라는 울산시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토를 받겠다고는 하는데요. 그 검토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겠죠. 장단점이 분명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닐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대구 경북권을 반대로 울산권 맑은물 공급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연댐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생태 제방을 쌓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2011년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생태제방을 쌓을 경우 유네스코 등재가 어려워진다며 생태제방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또 한 번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가변형 투명 물막이가 실패로 돌아가며 3년의 시간을 낭비한 데 이어 또다시 생태제방과 사연댐 수위 문제로 돌아온 방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방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이 돌고 돌아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허송세월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한 봄 기운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곡성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 기온 5도로 아침치고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 계속 크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2.2도, 장성 3.6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 14도, 화순이 15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5도, 구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내일은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보이면서 구름만 끼겠고요. 내일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